A창고다. 놈들은 A창고에 있어. 전원 A창고로 집결해. 차지수가 지도를 5분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단숨에 한 곳을 찍었습니다. 팀원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지수는 이미 권총을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확신하시는 이유가? 내 촉이야. 틀린 적 없잖아. 그 순간 지수의 핸드폰에 절망적인 음성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야, 나 좀 살려줘. 하필이면 현직 강력 반장의 친구를 납치한 조폭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백발백중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그녀의 무서운 능력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조는 뒷문, 4조는 옆문으로 진입해 차지수가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는 가운데 지수는 검은 야상을 입은 채 폐건물 앞에서 팀원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1층 확보 완료했습니다. 최 형사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권총을 든 채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2층 복도 끝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방이 보였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지수가 방문을 발로 차며 외쳤습니다. 방 안에 있던 20명 남짓한 남자들이 일제히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돈뭉치와 화투가 흩어졌습니다. 아, 씨발. 독사가 왔네. 덩치 큰 남자가 창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수는 재빠르게 남자의 뒤를 쫓아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 이 새끼야. 지수가 남자의 팔을 비틀며 바닥에 눕혔습니다. 남자가 바닥에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반장님, 전부 확보했습니다. 팀원들이 나머지 도박꾼들을 줄지어 세워놓았습니다. 지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수고했다. 조서 작성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자. 지수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골목길로 나오면서 지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17개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습니다. 모두 유진이었습니다. 지수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유진은 평소에 밤늦게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음성 메시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수야, 나야. 나 좀 살려줘. 누군가가 가게에 들어와서. 유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유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극각 강력 반장 친구. 그년도 오늘 같이 묻어버려. 거친 남자 목소리가 메시지 끝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반장님, 괜찮으세요? 옆에 서 있던 최 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꽃집으로 가자. 지수가 경찰차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 형사가 급하게 뒤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내 친구가 납치당했어. 지수가 경찰차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 빗방울이 앞유리를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10분 만에 라플레르 꽃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간판 불빛만 쓸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분들이 바닥에 깨져 있었고 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계산대가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유진아. 지수가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닥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수가 쪼그려 앉아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호랑이가 새겨진 값싼 라이터였습니다. 이건 흑호파? 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흑호파는 최근 2년 사이에 급성장한 신흥 조폭이었습니다. 지수가 여러 번 소탕작전을 벌였지만
꼬리를 잡히지 않는 교활한 조직이었습니다. 반장님, CCTV 확인해 볼까요? 최 형사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당장 관제센터로 가자. 지수가 라이터를 증거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서 관제센터에서 지수는 모니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오후 11시경 검은색 카니발이 꽃집 앞에 멈춰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명의 남자가 내려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화면 확대해봐. 지수가 관제센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차에서 마지막으로 내린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돕고. 지수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흑호파의 행동대장으로 알려진 독고였습니다. 지수가 3년 전에 직접 체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인물이었습니다. 저 새끼가 감히. 지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유진이 끌려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손이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카니발이 도시 외곽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반장님, 청장님께서 오시라고 하십니다. 경찰관이 관제센터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청장실에서 김 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앉아. 김 청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청장님, 제 친구가 흑호파에게 납치당했습니다. 즉시 수사를 시작해야. 그래서 부른 거야. 김 청장이 지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함정이야. 너를 노린 거라고. 무슨 말씀이신지. 강력 반장인 내 친구를 납치해서 너를 끌어내려는 거야. 덫에 걸리면 안 돼. 김 청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유진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할서에 이첩할 거야. 넌 손 떼. 안 됩니다. 지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제가 구하겠습니다. 차지수, 명령이야. 김 청장이 소리쳤지만 지수는 이미 청장실 문을 박차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강력 1팀 사무실로 들어가자 팀원들이 모두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다들 들어라. 흑호파 소탕 작전을 시작한다. 지수가 칠판에 지도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반장님, 상부 허가는 내가 책임진다.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팀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흑호파의 위성도시 아지트가 3곳 있다. 지수가 지도에 빨간 펜으로 3곳을 표시했습니다. A창고, B창고, C창고였습니다. 3팀으로 나눠서. 아니야. 지수가 팀원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수는 5분 동안 지도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B창고와 C창고는 너무 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수가 B창고와 C창고에 빨간 펜으로 X자를 그었습니다. A창고다. 놈들은 A에 있어. 전원 A로 집결해. 팀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장님, 확신하시는 이유가? 내 촉이야. 틀린 적 없잖아. 지수가 권총을 허리에 차며 말했습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지수의 촉은 경찰서에서 유명했습니다.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A창고에 도착했을 때 이미 조직원들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유진의 스카프가 떨어져 있었고 테이크아웃 커피잔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역시 반장님 촉이 맞네요. 최 형사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바닥에 클래식 악보가 찢어져 있었고 검은 장미꽃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물건들은 일반 조폭 아지트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상해. 지수가 무릎을 꿇고 장미꽃잎을 주워들었습니다. 블랙로즈였습니다. 유진이 특별한 고객에게만 납품하는 희귀종이었습니다.
지수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 납치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유진과 연결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지수는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밤새 자료를 뒤지느라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블랙로즈의 유일한 BVIP 고객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반장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최 형사가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유진의 꽃집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있다. 지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M-스택 마강일 대표. 매월 블랙로즈 20송이 정기 주문. 특이사항란에 직접 배송, 현금 결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강일. 지수가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반장님, 이 사람 첩보 파일에 있어요. 최 형사가 다른 컴퓨터를 보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지수가 황급히 최 형사 옆으로 가서 화면을 봤습니다. 마강일, IT 기업 M-스택 대표.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기업가지만 실제로는 흑호파 배우 자금줄이라는 첩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새끼가. 지수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반장님, 그런데 징계위원회 소집 연락 왔어요. 최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시해. 지수가 정복 재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마강일 만나러. M-스택 본사 로비는 오전부터 분주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경찰 정복을 입고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마강일 대표 어디 계신가요? 지수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예약이 돼 있으신지. 경찰입니다. 지수가 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양복을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남자였습니다. 여러 명의 경호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의 진로를 막고 섰습니다. 마강일 대표님 맞죠? 마강일이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멸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서울청 강력 1팀 차지수입니다. 어젯밤 제 친구 김유진 씨와 함께 계셨나요? 마강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유진? 꽃 파는 아가씨 이름까지 내가 기억해야 하나요? 기억 안 나세요? 매월 블랙로즈 20송이씩 주문하시는데. 지수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 그 여자요? 꽃이나 파는 게 직업이지 뭔 일이 있겠어요. 마강일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11시경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서 잤는데요. 이런 시시한 일로 바쁜 사람 붙잡지 마세요. 마강일이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지수를 에워쌌습니다. 그때 지수의 눈에 마강일의 재킷 옷깃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장미 한 송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넥타이 핀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넥타이 핀은 며칠 전 유진이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객에게 선물할 특별 주문품이라고 했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었습니다. 그 넥타이 핀. 지수가 마강일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뭐요? 어디서 구하신 거죠? 선물 받은 건데 왜요? 마강일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확신했습니다. 마강일이 유진을 납치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시죠. 협조는 개뿔. 당신 지금 나를 용의자 취급하는 거요? 마강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는 거죠. 나가세요. 당장.
마강일이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지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 떼세요. 지수가 경호원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마강일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뒤돌아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차지수 반장, 생각보다 촉이 좋군요. 마강일이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 시각 인적이 드문 별장에서 유진은 의자에 묶인 채 조직원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에 붙인 테이프는 제거되었지만 손목은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보스가 15년 동안 너를 지켜봤다더군. 조직원 하나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15년?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게 뭔 일이 있었길래. 보스가 그렇게 신경 쓸 정도면. 조직원들이 희죽거렸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5년 전이면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덩치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행동대장 독고였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이 경례하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독고가 유진에게 빵과 우유를 내밀었습니다. 먹어. 유진이 독고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독고가 소매를 걷어올리는 순간 유진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팔뚝 안쪽에 희미한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독고의 손이 멈췄습니다. 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태식 오빠 맞지?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독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유진아. 독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해요? 왜? 유진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복수야. 우리 부모님 죽인 놈한테. 독고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죽인 놈이 누구예요? 마강일이야. 그 개새끼가 아버지 회사 망하게 하고 어머니 병원비도 못 내게 만들었어. 독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납치한 거예요? 마강일을 파멸시키려면 증거가 필요해. 그런데 그 새끼가 너를 이용하겠다고 했어. 독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마강일 밑으로 들어간 건 복수를 위해서야. 10년 동안 기회만 노렸어. 유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년 전 보육원 화재에서 자신을 구하고 헤어진 오빠가 조폭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오빠가 날 납치하라고 시킨 거예요? 아니야. 마강일이 시킨 거야. 독고가 격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럼 왜 오빠 말을 들어요? 놈의 비자금 장부를 손에 넣으려면 놈을 믿게 해야 해. 그래서 독고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오빠는 복수를 위해 자신까지 희생시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수가 강력 1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팀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반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 형사가 신문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일면에 폭주하는 여경, 무고한 기업인 사찰이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개소리가. 지수가 신문을 낚아채며 중얼거렸습니다. 마강일 측에서 과잉 진압과 기업인 협박 혐의로 고소했대요. 최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김 청장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차지수, 당장 따라와. 청장실에서 김 청장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언론에 나온 거 봤어? 봤습니다. 지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휴가 내라. 당장. 안 됩니다. 명령이야. 제 친구가 납치당했는데 휴가를 내라고요? 지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마강일이 납치했다는 증거. 김 청장이 반박했습니다. 넥타이 핀이요. 유진이가 그에게 선물한. 그거로 납치 혐의를 씌운다고? 웃기지 마. 김 청장이 비웃었습니다. 3일 휴가야. 거부하면 정직이다. 지수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편 마강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와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보스, 차지수를 어떻게 할까요? 독고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계획대로 해. 인천항 폐창고로 유인해. 마강일이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유진이는? 걱정 마. 내 여동생은 특별한 용도가 있어. 마강일이 책상 서랍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억 조작 약물이야. 투약하면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지. 마강일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차지수는 친구를 마약 사범으로 만든 무능한 경찰이 되는 거고 넌 배신자로 처리하는 거야. 독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스, 그건 약속과 다릅니다. 약속? 네가 나를 배신하려 했는데? 마강일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15년 전부터 내 복수심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널 이용한 거야. 독고가 주먹을 떨었습니다. 유진이를 건드리면 건드리긴 뭘 건드려. 마약 사범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보낼 뿐이야. 마강일이 주사기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인천항에서 차지수를 제거하고 네가 자살하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돼. 그 시각 휴가 명령을 받은 지수는 자택에서 수사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지도와 사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마강일의 동선, 흑호파의 이동 경로, 과거 사건 기록까지 모든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수백 개의 점으로 흩어진 정보들을 연결하려고 애썼습니다. 뭔가 이상해. 지수가 지도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흑호파의 예전 아지트들을 살펴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항상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 도주로가 여러 개인 곳을 선호했습니다. 지수가 손가락으로 지도의 한 지점을 찍었습니다. 인천항 제사창고였습니다. 여기야. 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논리적인 근거는 없었지만 확신이 섰습니다. 마강일이 독고를 버릴 장소도 유진이 감금된 곳도 바로 거기였습니다. 지수가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나야. 인천항 제사창고로 와. 반장님, 지금 휴가 중이시잖아요. 내가 책임질게. 와. 저녁 8시 인천항 제사창고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바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지수가 권총을 꺼내들고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눈동자가 풀린 유진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팔에는 주사 맞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유진아. 지수가 달려가려는 순간 독고가 나타나 유진의 목에 칼을 댔습니다. 움직이지 마. 독고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손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독고야, 진정해. 유진이한테서 손 떼. 지수가 양손을 들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네가 왔으면 유진이를 살려주겠다고 했어. 독고가 절규했습니다. 그래, 내가 왔으니까 이제 놓으라고. 안 돼. 마강일이 거짓말했어. 유진이는 이미. 독고가 말을 못 이었습니다. 유진의 팔에 있는 주사 자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공대 차량들이 창고를 포위했습니다. 마약 사범 소탕 작전. 모두 나와. 확성기 소리가 창고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지수가 깨달았습니다. 마강일이 경찰에게 익명으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인천항 창고에서 마약 거래 현장을 목격했다고 특공대가 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얘들아. 독고가 유진을 보호하려고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특공대원의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독고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유진이 의식을 잃은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수가 독고에게 달려갔습니다. 독고야. 정신 차려. 독고가 지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황 반장. 찾아. 404호. 독고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뭐라고? 404호가 뭐야? 하지만 독고는 이미 눈을 감았습니다. 차지수. 현행범 도주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특공대장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지수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유진도 마약 투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마강일의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독고는 죽고 지수는 체포되고 유진은 마약사범이 되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마강일이 검은색 세단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게임 끝이군. 마강일이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는 모든 경찰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파면 통지서를 받아든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경찰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장님. 최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유진이는 어때? 구치소에 수감됐어요.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지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의 촉이 처음으로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이 면회 갈 수 있어? 네, 가능합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지수는 철창 너머로 유진을 마주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고 눈동자가 흐릿했습니다. 유진아, 나야. 지수야. 유진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늦었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죽기 전에 말했어.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철창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황 반장. 찾으라고. 그리고 404호. 지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독고가 마지막에 남긴 말과 같았습니다. 황 반장이 누구야? 모르겠어. 오빠가 그렇게 말했어.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수가 구치소를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인터넷에서 황 반장을 검색했습니다. 15년 전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베테랑 형사 황민수, 뇌물수수 혐의로 불명예 퇴직.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황민수가 마강일을 수사하다가 함정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현재 주소는 서울 구로구의 허름한 탐정 사무소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수가 황민수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2층 건물의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60대 남자가 책상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황민수 반장님이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어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요? 차지수입니다. 전직 경찰이고요. 차지수? 요즘 신문에 나온 그 여자 경찰? 황민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 끝난 일이에요. 돌아가세요. 독고가 죽기 전에 황 반장을 찾으라고 했어요. 황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독고? 김태식 말하는 거요? 네, 아시는 사이신가요? 황민수가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15년 전에 나는 마강이를 쫓고 있었어요. 황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파트너가 있었는데 마강일이 만든 약물 때문에 폐인이 됐죠. 지수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그 파트너가 김태식의 아버지였어요. 유진이의 아버지 말고 양아버지요. 양아버지? 김태식은 15년 전 보육원 화재 이후에 내 파트너가 잠시 맡아 기른 아이였어요. 황민수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형사와 10대 소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마강일이 내 파트너를 약물로 망가뜨린 후 김태식이 복수하겠다고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도와주신 거예요? 아니요. 말렸죠. 하지만 그 애는 이미 흑호파에 들어가 있었어요. 황민수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마강일이 만든 기억 조작 약물. 그게 유진이한테 투약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약물 성분이 마약 양성으로 나오도록 조작된 거죠. 지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는 어디 있어요? 마강일의 별장 지하 벙커에 비자금 장부가 있어요. 모든 증거가 거기 있죠. 황민수가 서랍에서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별장의 지하 구조가 자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한 거예요? 15년 동안 마강일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지수가 설계도를 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 형사한테 연락해서 이 정보 전달할게요.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보안이 3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같이 해요. 황민수가 지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 이미 파면됐잖아요. 상관없어요. 내 친구를 구해야 해요. 황민수가 담배를 끄며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15년 묵은 복수 끝내봅시다. 그날 밤 지수는 최 형사에게 몰래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나야. 중요한 정보가 있어. 반장님, 지금 감시받고 계실 텐데. 상관없어. N-택 404호실로 가봐. 불법 약물 실험실일 거야. 404호요? 독고가 마지막에 남긴 단서야. 그리고 마강일 별장도 급습해야 해. 지수가 황민수에게서 받은 설계도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황 반장이 15년 동안 준비한 자료야. 믿어. 최 형사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반장님을 믿겠습니다. 언제 할까요? 내일 새벽. 동시에 두 곳을 급습해. 전화를 끊고 지수가 황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준비됐어요? 15년을 기다렸는데 하루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황민수가 벽에 걸린 파트너의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네요. 그럼 유진이도 풀려나겠죠? 당연하죠. 진실이 밝혀지면요. 지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날 것 같았습니다. 마강일과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지수는 검은 옷을 입고 황민수와 함께 N-택 본사 뒤편에 숨어 있었습니다. 황민수가 노트북으로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실력이 아직 남아있나 보네요. 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 형사는 영원한 형사죠. 황민수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10분 동안 CCTV가 꺼질 거예요. 지수가 비상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4층까지 숨을 죽이며 올라갔습니다. 404호실 문 앞에서 지수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니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실험실 안은 온갖 약물과 실험 기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실험 데이터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기억 조작 약물 임상 실험 결과라고 적힌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수가 파일을 펼쳐보니 수백 명의 피해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유진의 이름도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이 새끼들이. 지수가 이를 갈며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약물 샘플도 여러 개 챙겼습니다. 그 시각 마강일의 별장에서는 최 형사와 강력일 팀이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황민수가 알려준 대로 벙커 입구를 찾았습니다. 여기 금고가 있네요. 한 팀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음성 인식으로만 열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마강일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어떡하죠? 최 형사가 당황했습니다. 그때 지수가 M-스택에서 나와 마강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마강일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마강일이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CCTV 모니터로 별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지수 씨, 오실 줄 알았어요. 마강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유진이한테 뭘 한 거야? 지수가 가방에서 약물 샘플을 꺼내 보였습니다. 404호에서 가져온 거죠? 수고했네요. 이 약물로 유진이를 마약 사범으로 만든 거지. 증명할 수 있어요? 법정에서? 마강일이 비웃었습니다. 네가 마시는 그 와인 404호 샘플과 성분이 같더군. 지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강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럴 리 없는데. 내 비밀 장부 지금 내 팀이 열고 있어. 감히 내년 따위가 내 금고를. 마강일이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지수가 몰래 녹음하고 있던 핸드폰을 통해 이 음성이 실시간으로 최 형사에게 전송됐습니다. 별장에서 최 형사가 마강일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감히 내년 따위가 내 금고를. 음성 인식이 작동하며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열렸다. 금고 안에서 흑호파 비자금 장부와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법 약물 실험 데이터 원본도 함께 있었습니다. 전부 확보했습니다. 최 형사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마강일의 사무실에서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내 게임은 끝났어. 지수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으로 증거가 언론사에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마강일이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같이 죽자. 마강일이 총을 지수에게 겨눴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황민수와 강력일 팀이 들이닥쳤습니다. 마강일, 체포한다. 마강일이 총을 쏘려는 순간 황민수가 몸을 날려 마강일을 제압했습니다. 15년 기다렸다. 이 새끼야. 황민수가 마강일에게 수갑을 채우며 외쳤습니다. 파트너 복수 끝났어. 1시간 후 유진이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지수가 구치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문을 나서는 순간 지수가 달려가 안았습니다. 유진아. 지수야. 고마워. 유진이 지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어서. 지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됐어? 복수 끝냈어. 마강일 잡았어. 유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IT 거물 마강일의 두 얼굴이 대서특필됐습니다. 차지수 전 반장은 모든 혐의가 벗겨지며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경찰청에서 지수의 복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흑호파 조직도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황민수는 15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제 파트너한테 떳떳하게 갈 수 있겠어요. 황민수가 파트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수가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강일의 변호인단이 증거 무효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몸통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때 지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차지수 씨,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마강일의 상사라고 해두죠. 유진 씨 치료제에 관심 있으시겠어요?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짜 보스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지수는 복직 축하 파티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강력 1팀 사무실에는 꽃다발과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반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최 형사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고생 많았어, 다들. 지수가 팀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유진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지수가 유진의 꽃집을 찾아갔습니다. 유진이 화분을 옮기다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유진아. 지수가 황급히 달려가 유진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유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원 가자. 아니야, 괜찮다니까. 하지만 유진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유진이 꽃집에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지수가 응급실로 유진을 데려갔습니다. 환자분이 어떤 약물에 노출됐나요? 의사가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기억조작 약물이요. 한 달 전에 뇌 촬영을 해봐야겠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물 성분이 뇌의 기억 중추에 손상을 입혔어요.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치료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구적인 손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가 주저앉았습니다. 기억 상실이 점점 심해질 거예요. 단기 기억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서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가 유진을 간병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례하는데 누구세요? 유진이 지수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나야, 지수야. 지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유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강력 1팀 사표를 작성했습니다. 반장님, 왜 갑자기? 최 형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진이를 돌봐야 해. 치료하면서 일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못 지켰어. 지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지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 달 전 그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차지수 씨, 마음이 바뀌셨나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라고 했죠? 유진 씨 친구를 위해서라면 거래할 수 있어요. 지수가 통화를 끊으려 했지만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기억 조작 약물의 유일한 해독제 임상 데이터가 제게 있어요.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마강일의 장부 원본이요. 그건 이미 검찰에. 사본 말고 원본 말이에요. 당신이 숨겨둔 그것 말입니다. 지수가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원본 하나를 따로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내일 밤 10시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에서 만나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수가 황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황 반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마강일의 배우가 나타났어요. 유진이 치료제를 미끼로. 절대 안 돼요. 그건 함정이에요. 황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유진이는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하지만 지수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지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누구세요? 왜 여기 계세요? 유진이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진아, 나야. 지수야. 지수? 아, 맞다. 친구. 맞나? 유진이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지수가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유진을 구하겠다고. 다음 날 밤 9시 30분
지수가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장부 원본을 든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반포대교 아래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0시 정각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차지수 씨군요. 누구세요? 국회의원 박정훈입니다. 지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TV에서 자주 보던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마강일의 상사가 국회의원이었어요? 정확히는 마강일이 제 하수인이었죠. 박정훈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15년 전부터 불법 약물 실험을 지시한 것도 당신이군요. 영리하네요. 유진이 치료제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장부 원본부터 보여주세요. 지수가 가방을 열어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거 진짜 원본 맞나요? 박정훈이 장부를 펼쳐보며 확인했습니다. 치료제 데이터 주세요. 참 급하시네요. 박정훈이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하지만 거래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 장부를 불태워야 해요. 그리고 유진 씨도. 박정훈이 또 다른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치사량의 약물이에요. 완전한 입막음이죠. 지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친놈, 거래 취소야. 이미 늦었어요. 박정훈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지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방금 대화 다 녹음됐어요. 박정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는 가짜예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진짜는 따로 있어요. 그때 주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찰 수사팀과 황민수가 나타났습니다. 박정훈,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박정훈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함정이었군요. 15년 묵은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에요. 황민수가 박정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모든 대화는 실시간으로 방송국에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마강일과 박정훈의 거대한 부패고리가 세상에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박정훈의 체포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15년간 불법 약물 실험 지시 혐의라는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지수가 병원에서 유진을 돌보고 있는데 최 형사가 뛰어왔습니다. 반장님, 박정훈이 자백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마강일에게 불법 약물 실험을 지시한 것도 정관계 로비도 모두 인정했어요. 지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료제 데이터는 어떻게 돼? 그것도 확보했어요. 진짜였어요. 지수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지수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이제 치료받을 수 있어. 치료? 무슨 치료요? 유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박정훈에게서 확보한 치료제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놀라운데요? 이 데이터대로라면 치료가 가능해요. 정말이에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기억 회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박정훈과 마강일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수와 황민수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들이 15년간 자행한 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실험 재료로 썼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판결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 박정훈, 마강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훈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마강일은 끝까지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황민수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긴 싸움이었어요. 앞으로 뭐 할 건가요? 유진이 치료에 집중하려고요. 그때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수를 강력 1팀 명예 고문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받아들이세요. 당신 같은 경찰이 필요해요. 황민수가 권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한 달 후 유진의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매일 약물 치료를 받으며 기억 회복 훈련을 했습니다. 지수가 매일 병원에 와서 유진과 대화했습니다. 오늘은 어때? 좀 나아졌어? 아직 모르겠어. 근데 당신이 친구라는 건 알겠어. 유진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유진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황민수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어떠세요, 유진 씨 상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황민수가 지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15년 전 파트너의 유품이에요. 이제 당신이 가지세요. 상자 안에는 낡은 경찰 배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경찰의 마음을 잃지 마세요. 황민수가 지수에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황 반장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파트너한테 떳떳하게 갈 수 있겠어요. 황민수가 파트너의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경찰청의 위촉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강력 1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장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해요. 최 형사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지수가 팀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반장님의 촉은 여전하죠? 한 팀원이 궁금해했습니다. 이제는 촉만 믿지 않아. 증거와 팀워크가 더 중요해.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유진아, 내 이름 기억해? 응, 오늘부터 확실하게 기억나. 지수가 펄쩍 뛰었습니다. 정말? 다른 것도 기억나? 조금씩. 우리가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난 것도 기억나? 유진아.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당연하지. 우린 친구잖아. 전화를 끊고 지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독고도 황민수의 파트너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진은 꽃집 재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라플레를 다시 열 거야. 정말? 괜찮겠어? 응,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야지. 유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지수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법정에서 박정훈과 마강일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흑호파와 불법 약물 조직은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지수는 경찰서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반장님, 축하드려요. 최 형사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지수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에 지수가 유진의 꽃집을 찾아갔습니다. 라플레르는 예전보다 더 예쁘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꽃을 사러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유진이 밝게 웃으며 지수를 맞았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사 잘 되네? 응, 요즘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어.
유진이 꽃다발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생각은 안 나? 가끔 꿈에서 보여. 어린 시절 기억들이. 유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오빠도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거야. 지수가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독고의 묘는 유진이 관리하는 공원묘지에 있었습니다. 매주 유진이 꽃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지수야, 나 요즘 새로운 꿈이 생겼어. 무슨 꿈? 플로리스트 학원을 열고 싶어? 꽃꽂이를 가르치는. 좋은 생각이야. 지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 시각 경찰서에서는 황민수가 강력 1팀을 방문했습니다. 명예 고문으로 위촉된 후 젊은 형사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발품이 기본이야. 현장을 직접 보고 느껴야 해. 황민수가 신입 형사들에게 조언했습니다. 황 반장님, 같은 촉은 언제쯤 생길까요? 한 형사가 질문했습니다. 촉은 경험에서 나와. 많이 보고 많이 배워. 황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파트너의 복수를 끝낸 후 황민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후배들을 키우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수와 유진이 라플레르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마워. 뭐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믿어줘서. 유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우린 친구잖아. 앞으로도 계속 친구하자. 물론이지. 두 사람이 커피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서 수상한 남자가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몇 분째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지? 유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새로 이사온 치매 할아버지신가 봐. 며칠 전부터 저러셔. 유진이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행동 패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단순한 배회가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시계를 보고 특정 방향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지수의 시선이 할아버지의 신발로 향했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붉은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색깔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노인용 약과는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사님, 창신동 라플레르 꽃집 앞. 어제 실종 신고된 박 박사와 인상착에 비슷한 분 발견. 즉시 지원 바람. 유진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지수가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분 후 경찰차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최 형사와 팀원들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실례합니다. 신분증 좀 확인해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에서 또 다른 약병이 떨어졌습니다. 아, 맞네요. 박 박사님이시죠? 최 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종됐던 반도체 연구소 박사가 맞았습니다. 치매에 걸려 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달려와 박사를 안전하게 모셔갔습니다. 반장님 촉이 또 맞았네요. 최 형사가 감탄했습니다. 그냥 이상해서. 지수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이 지수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뭐가? 남들이 못 보는 걸 보잖아. 관심을 갖고 보면 보여. 지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꽃집에서 두 친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촉은 범인을 잡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걸. 그녀가 이 도시의 강력 반장으로 있는 한 이 도시는 안전할 것이었습니다. 지수의 촉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언제나 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일, 사람을 보호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었습니다. 1년 후 라플레르 꽃집 앞에서 수상한 할아버지를 발견한 차지수.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은 여전했습니다. 실종된 박사를 무사히 찾아낸 그날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촉은 범인을 잡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돕기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마강일과 박정우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유진은 천천히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두 친구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황민수 반장은 젊은 형사들을 가르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고 독고는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것입니다. 백발백중의 촉을 가진 차지수가 이 도시를 지키는 한 악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